이병헌은 한국 영화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1970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뛰어난 연기력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동시에 갖춘 드문 배우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연기부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지 아이, 조, 터미네이터 제니시스까지 이병헌은 한국의 연기 황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스캔들과 사생활 논란, 그리고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지난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으면서도 논란이 많았던 남자, 이병헌. 지금부터 그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10가지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톱스타가 되기 전 이병헌은 서울의 한 지식인 가정에서 비교적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1970년에 태어난 그는 명예보다 학문을 중시하는 엄격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병헌은 총명하고 성실하며 침착한 성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훗날 대중이 알게 된 화려한 스타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는 배우라는 꿈을 전혀 꾸지 않았습니다. 외교나 언론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꿈을 품고 한양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계에 종사하던 어머니의 지인이 KBS 배우 공개 오디션에 한번 도전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우연한 제안이 프랑스어 전공 대학생이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고 한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1년 이병헌은 KBS 드라마 아스팔트 내 고향을 통해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찬란한 연기 인생의 서막을 알린 뜻깊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꾸준히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온 이병헌은 한국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인생의 전환점은 2000년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가 개봉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병헌은 영화에서 인물과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남한 장교 이수혁 중위를 연기했습니다. 이 역할은 깊은 심리 묘사와 섬세한 감정 표현을 요구했으며 그의 탁월한 연기력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 드라마 배우가 진정한 영화 배우로 거듭났음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며 2000년 한국에서 가장 높은 흥행 수익을 기록한 영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으로 이병헌은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비롯한 여러 주요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이병헌은 자신의 세대 중 가장 강렬한 몰입력을 지닌 배우라는 찬사를 받으며 최민식, 송강호와 함께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계를 이끈 황금 트리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커리어의 정점에서 그의 사생활이 대중의 관심의 중심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꿈의 남자로 불리며 국민적 사랑을 받던 그에게 캐나다 교포 여성과의 결혼 약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완벽했던 이미지는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이 이병헌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그가 혼인빙자간음을 저질렀다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측은 즉각 부인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성인 간에 합의된 것이었고 오히려 그녀와 주변 인물들이 금전을 목적으로 협박을 시도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전 야구선수이자 유명 MC였던 강병규가 그 여성 편에 서서 이병헌을 협박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당시 언론은 강병규의 여자친구가 원고의 절친이며 그들이 수십억 원의 돈을 요구하며 사건을 조용히 끝내려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 현장에서 양측이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며 폭행 및 명예훼손 관련 맞고소 사태로 번졌습니다.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이병헌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강병규는 공갈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2010년에 종결되었지만 이병헌이 오랜 시간 쌓은 완벽한 남자의 이미지는 이미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이어진 뒤에도 이병헌은 오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커리어가 주춤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병헌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화려한 컴백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지 아이 조전쟁의 서막에서 냉철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 스톰 섀도우로 분했습니다. 강렬한 눈빛, 완벽한 피지컬, 그리고 세련된 연기 스타일로 이병헌은 서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아시아 배우들에게 헐리우드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3년 뒤 그는 드웨인 존슨과 브루스 윌리스 등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속편 G.I. 조 리텔리에이션에도 출연했습니다. 같은 해 이병헌은 헐리우드 TCL 차이니즈 시어터 앞에서 선도장과 사인을 남긴 첫 번째 한국 배우가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국제 언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인하던 그 장면은 아직 한류가 초창기 단계에 머물던 시절 한국 영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한 배우가 꿈꿀 수 있는 모든 영광, 세계적인 명성, 헐리우드의 손도장, 그리고 국제적 관객의 인정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영화처럼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찬란한 순간이 지나고 불과 2년 뒤 이병헌은 다시 한번 세간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한국 연예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협박 스캔들이었습니다. 2014년 8월 이병헌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를 사생활 영상을 이용한 50억 원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병헌의 자택에서 함께한 사적인 영상을 촬영한 뒤 그것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한때 젠틀하고 모범적인 이미지의 대표 배우였던 그가 민감한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두 젊은 여성과 함께 있었나? 영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이병헌은 두 사람을 알고 지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어떠한 연인 관계도 아니었으며 이는 명백한 협박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지연과 다희가 사전에 친밀하게 협박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다희에게 징역 1년,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병헌은 법적으로 무죄를 입증받았지만 여론의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우 이민정의 남편이자 첫 아이를 기다리던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잃었습니다. 2014년 협박 사건 이후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병헌은 여전히 거센 여론의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협박 영상 때문만이 아니라 사건이 터진 시점과도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인 배우 이민정은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미국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헌이 두 젊은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친밀하게 대화했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퍼지자 대중은 그가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결혼을 배신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이미지로 칭송받던 그는 순식간에 배신과 위선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광고주들은 잇따라 계약을 해지했고 그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는 관객들의 거센 보이콧에 직면했습니다. 그가 직접 쓴 손편지 사과문은 진심 어린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서툰 이미지 복구용 PR 전략으로 비판받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 시기를 이병헌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으로 평가하며 20년간 쌓아온 모든 업적이 단 하나의 스캔들로 덮여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건은 단지 완벽한 남자의 이미지를 무너뜨린 데 그치지 않고 이병헌의 화려한 커리어마저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세계적인 배우로 인정받던 그는 하루아침에 국민이 등을 돌린 배우로 추락했습니다. 대형 광고주들은 일제히 계약을 해지했고 수천 명이 이병헌의 이미지를 미디어에서 완전히 삭제하라는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스캔들 발생 한 달 만에 최소 5건의 대형 광고가 철회되었으며 광고 퇴출 운동은 2010년대 최대 규모의 연예인 불매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광고뿐 아니라 그의 영화 프로젝트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영화 협력할의 기억은 개봉이 무기한 연기였고 헐리우드 영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서 티천 역할로 출연했음에도 한국 관객들은 냉담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 무렵 이민정은 2015년 3월 여론의 폭풍 속에서 첫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는 아내의 모습은 대중의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온라인에는 그녀는 정말 강한 사람이다. 그를 떠나지 않았다니 혹은 그는 나라 전체를 배신했다는 비난이 넘쳐났습니다. 2015년 중반부터 이병헌은 방송과 공식 석상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고 오직 영화에만 전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던 그 시점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한 수로 그는 다시 한번 한국 연예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진짜 반전은 연기나 명성이 아니라 놀라운 재테크 감각과 막대한 자산이었습니다. 조선비즈와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병헌은 현재 약 4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옥수동에 위치한 6층짜리 건물은 시가 약 240억 원에 달하며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프로젝트비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한 국제학교에 임대되어 있으며 월세만 약 8,500만 원에 이르고 단 2년 만에 건물 가치가 90억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병헌과 아내 이민정은 서울의 비버리 힐스라 불리는 청담동의 고급 빌라를 비롯해 헐리우드 활동 시절에 매입한 미국 내 부동산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풍파를 지나 다시 안정을 찾은 듯 보이던 그였지만 2023년 초 그의 이름이 또다시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탈세 의혹이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일부 한국 언론은 이병헌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세금 추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연예인들의 세금 회피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그러나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즉시 해명했습니다. 이번 추징은 탈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광고 수익 정산 시점 차이와 이병헌 개인 자금으로 직원 보너스를 지급한 회계 처리상의 조정에 불과하다. 즉, 세금 회피가 아닌 단순한 행정 회계 문제였으며 모든 자료가 국세청의 재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또한 불법 행위가 전혀 없음을 공식 확인했고 사건은 신속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병헌은 해명이나 변명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얻은 성숙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그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에서의 열연으로 청룡영화상, 대종상, 그리고 부일영화상 등 주요 시상식을 석권하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2024년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한국 대표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의 연기를 현대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완벽한 몰입과 변신을 보여준 연기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그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스페셜 트리뷰트 어워드를 수상하며 30여 년의 연기 인생이 쌓아 올린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그를 K-비즈의 황금 세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라 부르며 단순한 예술적 성취뿐 아니라 실수에서 다시 일어나 진정한 재능으로 인정받은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한때 국민에게 외면받았던 스타였던 그는 이제 속기와 용기, 그리고 세월을 초월한 예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